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신문에서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효원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 가져오셨을까요?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읊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 부양, 공약 대선마다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 네, 역대 대통령 선거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전면 재설계, 코스피 지수 목표 설정 등의 공약이 주목받았지만 대체로 반쪽짜리 이행에 그쳤거나 좌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증시 부양 목적의 세제 개편 공약이 역대 대선마다 제시됐지만 대체로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거래세를 없애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계적 폐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에 밀려서 완전 폐지에 이르지 못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그쳤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점에서 원천 징수되는 구조라서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입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반발로 도입이 중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함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의 공약을 언급하자 기업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 창구가 좁아지고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경영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함께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과 자회사 분할 상장 시 일반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에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한 각종 현금 확보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주요 자금 조달 통로인 교환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교환사채는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하는 사채로 일반 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9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던 2023년 2조 2,377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통해 메모리 다운턴을 극복했고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기업들은 교환사채로 전기차 캐즘을 견디고 있다며 자사주가 없다면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과 신사업 진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금이 부족했던 네이버는 미래에셋, CJ, 신세계 등과 자사주를 교환하며 금융, 쇼핑,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신사업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 말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 일관제철소 건립 여부를 검토할 때 내부에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진출이 필요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고로가 아니라 전기로만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고품질 자동차용 강판을 만드느냐라는 반론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철광석이 아니라 고철을 원료를 쓰는 전기로에선 구리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힘든 탓에 표면이 거칠고 강도가 약한 강판만 나오게 됩니다. 고로 방식으로 지으면서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탄소를 대거 내뿜는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고로 건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내놓은 현대제철은 전기로 방식으로 짓되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한 철 원료를 전기로에 투입하는 직접 환원철 방식을 사용하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DRI 기술의 강점이 있는 포스크와 함께 연구 개발에 나서면서 해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계 3위 현대자동차 그룹과 5위 포스코 그룹 동맹의 대상은 철강과 배터리 등 자동차 소재 분야입니다. 핵심은 현대차 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투자금의 일부를 포스코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루이지애나 연 27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여기에 최소 1조 원 이상 투입해서 일부 생산 라인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포스코를 파트너로 확보해서 8조 원이 넘게 드는 투자 부담을 상당폭 덜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미국과 멕시코에 세운 차량용 강판 가공 공장에 열면, 냉연 제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포스코는 미국에서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 현대차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주요 고객인 GM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조지아 엘라베마 공장과도 멀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북미 시장에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보유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발 세계 관세 전쟁 여파로 올해 들어 금값이 급격히 상승해 금값 대비 은값 비중을 뜻하는 금은비가 100대 1을 넘었습니다. 금은비가 100대 1을 넘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은값이 금값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5월물 은은 선물 가격이 장중 온스당 32.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잠시 29달러대까지 내려간 것을 빼면 3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6월물 금 선물은 장중 온스당 3,4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금 선물은 올해 들어서 30% 이상 오르면서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에 따라 금은비는 지난 4일부터 100대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1온스를 은 100온스 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20세기 이후 역사적으로 금은비가 100대 1을 넘은 것은 1991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때로 국제 은값이 급락하면서 발생했고요. 미국 CNBC는 금은비는 일반적으로 6, 70을 유지해 왔다며 금과 은의 가격비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의 잠재적 투자 기회를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식품 스타트업이 쿠팡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높은 인지도와 소비자 리뷰 기반의 상품 전략이 신생 브랜드의 초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1일 쿠팡에 따르면 입점사 온유어사이드의 지난해 매출은 32억 원으로 1년 전보다도 85% 급등했습니다. 2020년 설립된 이 회사는 식물성 원료만을 활용한 브랜드 너츠그린을 출시해 쿠팡에 입점했습니다. 당뇨, 유당불내증 등 건강상 제약이 있는 소비자와 비건 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잼, 음료수, 견과류를 판매합니다. 온유어사이드 관계자는 로켓 배송과 검색 광고 기반의 상품 전략이 핵심 성장의 동력이 됐다며 쿠팡을 통해 브랜드를 처음 접한 소비자의 재구매율도 높아지고 자사몰과 다른 유통 채널에서 유입된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드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리하베스트도 쿠팡 입점 효과를 누렸습니다. 2019년 설립돼서 2021년 8월 쿠팡에 입점한 이 회사는 밀가루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간식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경제 소식들 알기 쉽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책과 관련해서 인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과 연동되어서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